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를 실제 실험한 논문으로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논문입니다. 키워드는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그리드 서치, 파인 튜닝,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순서는 크게 간단하게 도입부터 관련된 연구,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실험, 그리고 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의 성능을 연구한 논문으로서 3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현재 이 당시 논문이 나올 때 NLU 태스크의 소타였던 일렉트라와 노보타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논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HPO를 적용을 했을 때 종종 그리드 서치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시간이 불충분하고 그리고 오버피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치 스페이스를 줄이는 방안과 타임 버짓을 늘리는 2가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에서 HPO가 그리드 서치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몇몇 사례에서는 2가지 방법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드 서치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HPO를 적용해도 짧은 시간 안에는 좋은 성능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파인 튜닝을 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으로는 직접 하나하나 설정을 하는 방법이나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오토메이티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랜덤 서치나 베이지언 옵티마이제이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매뉴얼로 하는 방법은 엄청난 시간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그리드 서치 또한 실제 값을 하나하나 다 탐색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오토메이티드 HPO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오토메이티드 HPO 같은 경우는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베이지언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파퓰레이션 베이스드 트레이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HPO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총 3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HPO는 그리드 서치보다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보다 실제로 더 우수한가? 그리고 어떠한 NLP 태스크에서 HPO가 우수한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HPO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먼저 초기에 간단하게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리드 서치와 동일한 타임 버짓으로 HPO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때 HPO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실패하게 됩니다. 타임 버짓이 적은 이유와 오버피팅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치 스페이스를 줄이거나 타임 버짓을 늘리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오토메이티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해당 연구에서 진행한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있고요. 제 발표에서도 그 부분은 일단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은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드 서치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서치 스페이스를 이산적인 공간으로 나누어서 그 그리드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 수가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특히 목적 함수의 차원이 낮은 경우는 빠르게 수렴하기 때문에 그리드 서치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과 그리고 퍼포먼스 사이에 관계에 대한 확률 모델을 학습한다고 되어 있었고 학습하고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딥러닝 모델에 적용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방법인데 얼리 스타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진행됐던 실험과 비교해서 다른 컨피규레이션과 비교해서 성능이 낮은 경우에 일정 스텝에서 더 이상 학습을 진행하지 않고 그 단계에서 학습을 멈추고 다음 컨피규레이션으로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주로 비전이나 강화학습 쪽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NLP 쪽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Asynchronous Successive Halving이라는 방법인데 저도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LSTM 모델에서 먼저 재현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서 파인튜닝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파인튜닝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연구를 제시하는데요. 먼저 파인튜닝의 로버터니스를 강건함을 향상시키려는 연구는 대표적으로 ULMP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러닝 레이트 스케줄을 조금 다른 것을 적용하는 방법인데 이걸 통해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은 첫 번째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걸 다른 태스크에 적용했을 때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이것을 해결하는 시도를 ULMPT에서는 하였습니다. 또한 오버피팅을 해결하려는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파라미터 수를 줄이기 위해서 특정 레이어를 프리징 시킨다는 건데 프리징 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면 버트에서 세 번째 레이어는 한번 학습시키지 않고 그대로 얼려버리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특정 레이어를 언프리징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넣어가지고 오피팅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한꺼번에 학습을 진행해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려는 멀티태스크 러닝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은 모델과 파인튜닝 태스크, 그 다음에 트레인 셋, 밸리드 셋, 테스트 셋이 주어졌을 때 밸리드 셋에 대한 모델 성능이 최적화되는 컨피규레이션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S가 서치 스페이스인데요. HPU 알고리즘의 서치 스페이스에서
이 F 값을 F를 최대화하는 컨피규레이션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F는 태스크마다 달라지는데 뭐 오큐러시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는 오큐러시가 아니라 뭐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이 C스타를 찾을 때는 해당 모델로 테스트셋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컨피규레이션을 비교할 때 공평한 비교를 위해서는 타임 버짓을 제한하게 됩니다. 타임 버짓을 제한한다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 모델에 대해서는 2시간을 동안 파라미터 최적화를 시켰는데 두 번째 모델에 대해서는 10시간 동안 최적화를 시키면 당연히 두 번째 모델의 성능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동등하게 놓고 탐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어떤 팩터에 대해서 연구 대상으로 지정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실험을 전부 진행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타임 버짓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그리드 서치 같은 경우는 일렉트라 같은 경우는 이 논문을 발표할 때 보통 이 논문은 특정한 환경에서 파인 튜닝을 진행했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용한 컨피규레이션을 그리드 서치는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크도 3이나 10으로 고정하고 러닝 레이트만 3가지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HPO는 비슷한 공간을 탐색하긴 하지만 그리드 서치가 이산적인 공간을 탐색했던 것과 달리 이렇게 3e-5부터 1.52-4 사이의 연속된 공간을 탐색하거나 아니면 또 웜업 레시오 같은 경우도 0.1로 고정된 값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연속적인 공간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태스크 같은 경우는 글루 데이터셋에 있는 9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타임 버짓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리드 서치와 같은 HPO에 같은 타임 버짓을 부여하여 실험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HPO가 그리드 서치보다 성능이 안 좋을 경우 추가적인 타임 버짓을 부여하게 됩니다. 각 태스크의 타임 버짓은 아래와 같은데요. 여기에 1200이라고 되어 있는 건 1200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시간이 넘어가는 태스크 같은 경우는 제외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QQP 같은 경우는 2가지 태스크 모두에서 2시간이 넘어가서 다 제외하게 되었고요. 로보타에서는 이렇게 아래 4개의 태스크를 제외하고 위에 5개의 태스크에 대해서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최근 글로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타를 달성하고 있는 로보타 베이스와 일렉트라 베이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서 로보타 라지도 있고 일렉트라도 라지가 있는데 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논문의 목적은 제한된 타임 버짓 안에서 HPO를 테스트해 보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2시간이라는 제약을 설정하고 2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보타 라지를 할 경우에 이걸 탐색하는데 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베이스 모델 기준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서치와 HPO에 대한 서치 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해당 모델의 논문이 나올 때 추천했던 하이퍼 파라미터 컨피그를 그대로 사용하였고요. 그리드 서치는 그대로 사용하고 HPO는 그 근처 공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웨이트 디케이도 추천에 따라서 0이나 0부터 0.3 사이에 연속된 공간을 탐색하였고요. 또한 서치 스페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에포크는 3과 10을 고정해서 사용하고 에포크에 대해서는
탐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HPO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레이튠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요. 레이튠이라는 라이브러리 사용하면 뭐 랜덤 서치나 ASHA, 그 다음에 BO 같은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만약에 3번의 반복을 했을 때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제일 좋다고 하면 그 체크 포인트를 베스트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은 그리드 서치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리드 서치와 동일한 타임 버짓을 측정하였는데요. 이것을 1GST라고 놓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결과는 일렉트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그리드 서치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3번이나 4번의 시도 만에 서치 스페이스를 제대로 탐색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ASHA가 들어간 방법 같은 경우는 얼리 스타핑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탐색을 할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그리드 서치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WNLI나 MRPC 같은 부분에서 성능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밸리드 셋의 오버피팅 대해서 테스트 셋에 대한 어큐러시는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MRPC 랜덤 서치 이걸 봤을 때 밸리드 셋에는 94이었는데 랜덤 서치는 90이 되거나 이러한 양상들이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밸리드 셋 자체가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테스트 셋에는 일반화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로보타에서도 콜라와 제외한 모든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기는 하지만 테스트 셋을 보시면 WNAI 같은 걸 제외하고 나머지 태스크에서는 여전히 밸리드 셋은 높게 성능이 좋게 나타나지만 그것에 비해서 테스트 셋에서는 성능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밸리드 셋에 오버피팅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와 제대로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크게 2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안이 타임 버짓을 늘려서 더 많은 탐색을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치 스페이스를 축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우선 처음에 시작은 그리드 서치 타임으로 시작을 해서 몇 번 반복을 해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고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하면 그건 HPO가 제대로 작동된 것이고요. 만약에 오버피팅이 발생을 했다고 했을 때 서치 스페이스를 줄여가지고 서치 스페이스를 줄일 수 있으면 서치 스페이스를 줄여서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번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치 스페이스를 줄일 수 없게 되면 이건 HPO가 무조건 오버피팅을 유발하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임 버짓은 1GST부터 4GST까지 타임 버짓을 놓고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특정한 파라미터는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정한다는 것은 즉 서치 스페이스를 줄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라에서 총 72번의 실험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9번 오버피팅이 발생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오버피팅이 발생한 사례들인데
여기 흐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리드 서치보다 낮은 값을 의미하고, 다크 그레이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리드 서치보다 높은 값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오버피팅을 유발한 사례가 웜업 레시오가 0.1보다 낮은 경우 주로 발생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웜업 레시오를 0.1로 고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로버타와도 유사하게 웜업 레시오가 0.1보다 작은 사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히든 드롭아웃 같은 경우도 기준값이 0.1보다 작은 경우에 오버피팅이 많이 발생해서 로버타에서는 웜업 레시오와 히든 드롭아웃을 고정하고 나머지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오른쪽에 예시는 일렉트라 RT 데이터셋에 대한 일렉트라의 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라운드를 보시면 밸리드 셋과 테스트 셋 모두에서 세 번의 반복 모두에서 밸리드 셋과 테스트 셋이 더 성능이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 버짓을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1GST에서 4GST까지 확대를 해서 세 번의 반복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결과에서는 밸리드 셋 성능에 비해서 테스트 셋의 성능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버피팅 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서치 스페이스를 줄이고 과정을 반복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치 스페이스를 줄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피팅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태스크는 HPO가 오버피팅을 유발하는 태스크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왼쪽은 일렉트라에 대한 연구 결과이고 오른쪽은 로보타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치 스페이스를 줄인 것의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서치 스페이스를 줄인 것은 WNLA 같은 태스크에서 오버피팅을 제어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WNLI 태스크를 보시면 이 상황에서 서치 스페이스를 줄였을 때 밸리드 셋에 대한 성능은 유지가 되지만 테스트 셋에 대한 성능은 급격하게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렉트라에서 마찬가지로 로보타에서도 유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MRPC나 아래의 태스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보이긴 하지만 해당 태스크들에서는 서치 스페이스를 줄이더라도 여전히 일정 부분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타임 버짓을 늘리는 것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TS 일렉트라에 대한 STSB에 대한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첫 번째에서는 STSB 랜덤 서치의 성능이 더 낮은데 서치 스페이스를 줄이고 나서는 그리드 서치보다 성능이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렉트라에서는 STSB에 대한 HPO가 효과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두 개의 태스크에 대해서는 밸리드 셋에는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테스트 셋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태스크에서도 충분히 타임 버짓을 올리는 거에 효과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밑에 4개의 태스크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버피팅을 타임 버짓을 늘리고 나서
오버피팅이 발생해서 서치 스페이스를 줄였지만 여전히 오버피팅이 발생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랜덤 서치와 ASHA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명시된 4개의 태스크에서는 타임버짓을 올리기 전에는 ASHA가 RS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타임버짓을 올리고 나서는 랜덤 서치가 일관되게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즉 타임버짓을 올리는 것은 ASHA보다는 RS의 효과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1GST에서는 ASH는 서치 스페이스를 커버하기에 충분히 많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 랜덤 서치는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의 시도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치 스페이스를 탐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ASHA는 실제로는 좋은 성능을 랜덤 서치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가 있지만 여기에 얼리 스타핑도 함께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초반에 성능이 안 좋은 모드를 일찍 프루닝을 하여서 실제로는 좋은 성능의 모델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지 못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를 요약하자면 타임버짓을 올리거나 서치 스페이스를 줄여 효과를 본 사례가 크게 3가지 사례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서치 스페이스를 줄여서 효과를 본 사례가 한 4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가지 방법에도 불구하고 그리드 서치보다 성능이 낮은 사례가 나머지 7가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현재 존재하는 HPO 방법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그리드 컴피그 근처를 탐색해서 그리드 서치보다 좋은 성능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일렉트라와 오타에 대한 각각의 태스크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을 정리를 하자면 오토메이티드 HPO 방법으로 직접 찾은 그리드 컴피그를 뛰어넘기 쉽지가 않았고요. 서치 스페이스를 설정해 주는 것은 오토메이티드 HPO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실험 요소로 고려되지 않은 것 중에 랜덤 시드가 있는데요. 랜덤 시드도 파인 튜닝 성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음번 실험에서는 이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간단한 랜덤 서치가 ASHA나 그 다음에 얼리 스타핑을 적용한 방법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은 여전히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 연구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적은 리소스 상으로서는 랜덤 서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말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HPO 자체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HPO 방법을 찾는 것은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탐구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